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대선 후보 토론의 하이라이트 2부입니다. 1부에 이어갑니다. 자,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아까 이제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여기 이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약을 보니까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80% 원가를 한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의 24평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80%면은 4억 8천인데 이걸 20년 동안 이제 2%로 저리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돼요.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4, 5평짜리 서울에 월세 살면서 6, 7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1년에 7, 8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 6, 70만 원씩 이 월세 내는 거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심상정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진짜 따봉을 날려주고 싶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주택 공약을 비판합니다. 원가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원가의 80%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한 6억짜리 아파트 80%라고 하면 한 4억 8천 되는데 20년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 한다면 월 25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금수저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야, 이거 날카롭죠? 이래서 정책은 치열한 고민 끝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선심성으로 공약을 남발하면 이런 공격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들은 한 달에 월세 60만 원씩 내고 1년에 700만 원 이렇게 월세 부담이 있는데 25억짜리 1주택 사는 사람의 종부세는 1년에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부세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이죠. 너무 좋은 질문을 던진 심상정 후보에게 정말 큰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 광역 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80%까지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거기 때문에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 된다니까 20년을. 아니,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어찌됐든 임대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전액 지급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차이는 재산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는 강남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종부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 전라북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균형 발전하시겠어요, 그러면? 균형 발전은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많죠. 그러나 집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도 나름 침착하게 잘 방어를 했네요. 하지만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가 아닌가 싶은 그런 멋진 장면이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한 방, 안철수 후보에게 한 방, 심상정 후보에게도 한 방 맞았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본인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 LTV 완화 말씀하셨죠? 네. 얼마나 완화하셨어요? 제가 공약 발표할 때는 80%까지 청년 네. 원가주택의 경우에는 190으로 지금 완화하셨죠. DSR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 DSR하고 DTI는 아직 제가 수치를 제시를 안 했고요.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DSR이나 DTI도 그게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 채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그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그 정책을 발표하실 때 네, LTV를 80으로 할 건지 90으로 할 건지 정말로 중요한데 네,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90% 아무 바꾸진 설명이 않았습니다. 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 90%로 완화한다고 본인 발표하신 아니요. 걸로 알고 있는데 80% 9월에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LTV는 80을 유지하고 제가 그거는 있습니다. 뭐 팩트 체크는 네. 언론에서 해주실 걸로 믿고요. 자, LTV 80%냐 90%냐? 윤석열 후보는 80%다. 나는 90%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LTV 90%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할 때 LTV 90%까지 지원하자라는 공약을 내니 윤석열 캠프에서도 청년층의 표를 의식해서 LTV 90%로 바꿨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윤석열 캠프와 윤석열 후보의 커뮤니케이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후보의 동의도 없이 캠프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이 바로 찾아봤죠. JTBC에서 보도한 내용 LTV 90% 상향 곧바로 팩트체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 자신의 캠프에서 낸 공약이 뭔지 잘 모르는 후보 여기서도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느낀 점, 자, 이런 답변을 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상대방을 깎아 내린다거나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한 공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발언을 했다는 점. 이런 태도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되치기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재명 후보의 대응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죠. 신부님은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공공주택 비율이 5% 전후여서 너무 적고 시장에서 다 집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공공주택은 그거 여쭤보려고 기초단체에서 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기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공공주택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대장동 사업 보니까 공공주택을 하나도 안 했던데. 자, 이렇게 공격을 하니 이재명 후보는 침착하게 공공주택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엮어서 말하지 말아달라. 침착하고 점잖게 해명하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끈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역공을 취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토론에서는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태도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침착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들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공주택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확보하는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주택은 이제 정부의 의지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토지 확보는 토지 비축은행을 만들어서 네. 이제 100% 공공 택지 개발을 할 때 대장동 사업처럼 그럴 때 이제
부지를 확보해 둬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돈인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이 한 36, 7조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기금 중에 한 45% 이상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 아파트 지원해야 되고요. 또 국고 지원도 지금 한 2% 수준이거든요. 네. 이걸 한 10%까지 늘려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면은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네.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집 없는 서민들 44% 중에 최소한 절반은 집 걱정 없이 네. 20, 30년 살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는데 신개념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토위 위원인데 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 국토위원들이 이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낙인 효과를 찍으면서 공격합니다. 네. 이건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정부나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질문과 답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상정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중이 느껴지죠. 그렇게 진정성 있는 질문을 하자 심상정 후보도 수준 높은 답변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 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연금까지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답변이 정답인지 아닌지 이걸 떠나서 매우 좋은 답변이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후보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태도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 다른 후보의 생각이 더 옳다면 그걸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부동산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부동산 관련 토론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이재명 선방, 심상정 승, 윤석열 완패, 안철수 글쎄,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 하이라이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